김태우 첫 검찰 출석. 업무를 하던 중에 공직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휴대폰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하여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을 하였습니다. 청와대에 이런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이제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 지금 들으셨는데요. 김 수사관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에 이제 처음이고 지금 이제 들으신 대로 청와대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해서 폭로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을 둘러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두 군데서 수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라고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한 거고 오늘 김태우 지금 수사관은 저 자리에 참고인으로서 그러니까 동부지검으로. 청와대가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간 거예요. 네. 진술을 하기 위해서 간 거고요. 김태우 수사관이 피고발인으로 청와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받은 분은 이제 수원지검에서 별도로 수사를 하는 건데 네. 오늘 저렇게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당신이 나가서 청와대에 불리한 얘기를 하러 나가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네. 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처음 모습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얼굴도 이제 처음 봤고요. 예. 근데 이제 검찰이 오늘 김태우 수사관을 부르기 전에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했던 특감반원들을 불러서 먼저 조사를 했는데 그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 윗선에서 민간인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직권남용 혐의 이런 것으로 어떤 임종석, 조국 두 사람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 이게 특감반에서 같이 일했던 다른 반원들을 불러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네. 이 특감 반원들이 했던 얘기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에 민간인 사찰하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입을 모아서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판단의 참고 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뭐 결정적인 증거나 물증 이런 건 되지는 없겠죠. 네, 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어떤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검찰에서 진술하는 것의 어떤 신빙성 네, 이런 네. 것들을 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동부지검 수사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이었죠. 석동형 변호사가 어제 이제 사임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이유가 뭐였습니까? 석동희 변호사 본인이 밝힌 이유는 본인이 얼마 전까지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어서 그런 정치적인 맥락으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어서 네. 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라든가 예. 또 그 본인의 설명이라든가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했던 것, 브리핑했던 것들이 진정성을 좀 의심받고 있어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이제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본인이 설명하는데 또 일정한 한계도 느끼고 예. 있다. 그렇게 해서 사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새로 선임된 그 변호인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예, 사람들군요. 이동찬 변호사라고 네. 변호사 시험 3회 출신인데 네. 지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소속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활동했던 그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예. 또 동부지검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수원지검 수사도 있는데 그때는 본인이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네. 추가로 더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도 있다고 김태우 수사관이 밝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의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수집해 오면 1계급 특진시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김 수사관이 먼저 특진 요청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에서 이게 뭐 비위 첩보를 가져오면 1계급 특진 시켜주겠다는 약속이었던 게 2007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그런 약속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수사관이 2017년 11월에 이걸 특검반장한데 나 이제 특진을 좀 해야 되니까 네. 추천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추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게 이제 검찰 공무원들 같은 경우 6급인데 특별하게 좀 힘든 일에서 수사를 오래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채우게 되면 6급에서 특진을 1급으로 5급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수사 파트에서 일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탈락을 했었는데 더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올해 11월 21일 날 그러니까 이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비위 문제가 거론이 돼서 드러나서 청와대에서 검찰로 복귀시킨 다음에 네.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던 검찰의 부장검사에게 가서 나 청와대에서도 1년 넘게 고생하다 왔으니까 특진 시켜달라고 거기 또 서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장검사 예. 같은 경우는 이게 비위 사실 때문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냥 서명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참 저런 부분은 사실은 행적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거죠. 청와대에서도 만약에 이제 그 비위 사실로 인해서 그렇게 다시 복귀를 시켰다면 그 부분은 통지를 했어야 아니, 되지 검찰 않나. 본연에는 통지를 했지만 그냥 검사가 개인적인 인연으로 부장검사에게 가서 아는 부장검사가 그 분장에게 얘기를 듣지 추천서를 못해서. 써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부장검사는 왜 돌아오는지 알겠습니다. 몰랐으니까 써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